역시 이번 선거, 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도자들, 대선 후보들 이런 분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요. 마음이 어디 갔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을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을 쭉 돕는 가운데 서울시 유세를 한 번도 안 도왔다. 이거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시에 당선이 됐었는데요. 네. 앵커께서 보시기에는 당시 1등 공신이 누구였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안철수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의 힘이 필요 없다고 아마 본 모양입니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유세를 가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안철수 대표실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승리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니 너무한 거 아니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3년 전 선거 때 50%의 지지를 얻던 안철수 후보가 5%의 지지를 얻던 저 3년 전 모습입니다. 네네.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죠. 그냥 양보한 게 아니라 품에 안겨줬죠. 그렇죠. 사실상의 시장을 만들어준 게 안철수 지금 대표죠. 그런데 이번 선거운동 할 기회를 못 가졌다는 거. 예, 안철수 후보가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사실 오늘 저녁 7시에 홍대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유세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오전에 10시 반엔 또 광화문에서 유세가 있었는데 둘 중 하나를 가겠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원순 후보 측에서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오지 말아달라. 가급적이면 오지 말아달라.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응원만 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거 확인된 겁니까? 예,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승리는 지난번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안철수의 힘으로 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박원순 혼자의 힘으로 이긴 선거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2017년 대선을 놓고 두 사람이 또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안철수 대표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지지율이 아주 낮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의 어떤 지원 유세 이런 것들을 반기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나 김한길 공동대표나 지금 얘기한 대로 안철수 공동대표는 당연한 거고 다 박원순 시장과 같이 있는 영상을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본 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나는 시민 후보다. 그렇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민주당 입당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긴 합니다만 나는 특정 정당과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난 시민 후보다. 그 메시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광주는 안철수 후보 공동대표의 정치적 앞날을 정말 좌지우지할 건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윤장현 후보 쪽으로 좀 승기가 기울었다, 이렇게 좀 자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좀 희한한 장면이 문재인, 손학규 공동 선대위원장의 모습이 광주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윤장현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누가 당선되든 지금 강훈태 무소속 후보도 있죠. 누가 되든 우리 식구 아니냐 이런 미묘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누가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장현 후보 측에 물어봤습니다. 왜 두 공동선대위원장 문재인 손학규 안 오는 거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온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겠냐. 여러 차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손학규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요, 탈당한 이용섭 무소속 후보를 사실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참모들도 많이 보내서 지원을 했는데, 전략공천 과정에서 이제 윤장현 후보가 전략공천이 되면서 그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세 명 다 모두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서 고전하면 고전할수록 그 문재인 손학규 쪽은 더 부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격전지인 수도권과 영남권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광주 방문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서울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앞서 나가니까 김한길 노땡큐,
안철수 노땡큐 노땡큐 다 막았단 말이죠. 광주에는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계속 가는데 네. 문재인, 손학규 두 사람은 가지 않았다. 결국 누가 돼도 상관없다. 바꿔 말하면 윤장현 후보가 안 되는 게 내 정치적 앞날에 더 낫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손학규 의원과 전 의원과 네. 안철수 대표 간에는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합당 과정, 안철수, 김한길 합당 과정에 손학규 전 의원이 배제된 것이 네. 사실은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킨 시발점이 됐습니다. 네, 손학규 의원 몰래 상의도 하지 않고 합당이 진행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략국천도 손학규 의원과 상의 없이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손학규 의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나설 명분도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손학규 합당 과정에 배제됐다. 그래서 처음에 선거운동장 할 때 공동선대위원장 모셨지만 첫날 불참했거든요. 그때 이거 좀 이상하다. 기류가 이상하다 했을 때 그냥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왔습니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이후에 선거 일정을 쭉 보면 역시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합당 과정에 배제시킨 안철수, 김한길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손학규 상임고문이 강하게 던진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선거, 내일 당장 치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눈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